에미넴이 입고 칸예가 입고 빈지노가 입은 브랜드, 분명히 노동자들이 작업할 때 입는 옷이니까 워크웨어라고 불릴 텐데 실제로는 힙합 스타일 패션에 주로 착용하는데요. 가격이 비싸서 그럴까요? 그러고 보니까 이걸 입고 공사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된장색이 브랜드의 메인 컬러인데요. 세상의 모든 브랜딩 이야기, 오늘 들려드릴 브랜드는 카라트입니다. 카라트의 설립자 해밀턴 카라트는 1855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어서부터 다양한 사업을 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사업가였는데요. 특히 가구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던 해밀턴 카라트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걸 즐겼습니다. 그러다 40살쯤 됐을 때 발견한 사업 아이템이 있었는데요. 바로 옷이었습니다. 옷 중에서도 일할 때 입는 작업복이었죠. 잠시 옛날 얘기를 하자면 그 시절은 아직 기계가 지금만큼 발달하지 못했던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 그 사이였습니다. 지금이야 사무실에서 일하는 걸 당연시 생각해서 현장직이 힘들다고 하지만 그 당시엔 동네에 현장직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주류를 이루는 현장직 노동자들이 입는 옷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업용 기계들이 이제 막 나와서 위험한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무거운 물건들도 사람이 직접 옮겨야 해서 툭 하면 옷이 찢어지기도 하고 그걸 넘어서 부상으로도 많이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당시 노동자들은 튼튼한 옷에 대한 니즈가 강했습니다. 직장만 다녀오면 옷이 난리가 나거나 몸이 난리가 났기 때문이죠. 근데 어쩔 수 있나요? 세상에 있는 옷들이 다 약하기만 한데 말이죠. 그런데 이때 난세에 영웅이 나타난다고 했을까요? 이 틈새 시장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해밀턴 카라트였습니다. 그렇게 1889년에 현장 노동자를 위한 작업복을 만드는 브랜드를 런칭하는데요. 브랜드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카라트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해밀턴 카라트는 어렸을 때부터 사업만 해왔다고 했죠. 그런 뼛속까지 사업가가 이런 노동자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리가 만무했죠. 그렇게 카라트는 망합니다. 노동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사업가인데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죠. 그는 직접 인터뷰를 다녔습니다. 대상은 현장 노동자, 그러니까 해밀턴 카라트에겐 소비자였죠. 일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 현장 작업 환경은 어떤지부터 뭘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한지까지 노동자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해하고 제품 개발에 최대한 반영시켰어요. 이때 알게 된 노동자들의 가장 큰 니즈는 바로 안전성이었습니다. 패션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일단 좀 튼튼해서 내 몸 좀 제대로 보호해달라 이거였죠. 물론 입기까지 편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개발한 게 바로 더 캔버스 오버롤입니다. 지금까지도 카라트를 떠올리면 아마 대부분 이 소재와 옷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밀도가 상당히 높기에 내구성이 좋고 완벽한 정도는 아니라도 방수, 방염이 됐고요. 아시겠지만 상당히 빳빳해서 옷이 찢어지거나 몸에 상처가 날 걱정도 전혀 없었죠. 그렇게 철저한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 출시 준비를 마친 해밀턴 카라트는 정직한 가격, 정직한 가치를 아이덴티티 삼아 다시 한번 재도전합니다. 소비자들의 진짜 니즈를 파악한 카라트의 옷들은 날개도 친 듯이 판매되죠. 잘 팔려도 너무나 잘 팔렸습니다. 그렇게 브랜드 런칭부터 약 20년 정도를 전반적인 산업의 성장과 함께 브랜드도 커나갑니다. 그런데 왜 20년밖에 안 됐냐고요? 제 콘텐츠를 계속 봐오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눈치채셨을 텐데요. 이 시기쯤 등장한 브랜드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아픔이 있죠. 바로 1차 세계대전에서 경제 대공황으로 이어지는 환장의 콤보 말이에요. 카라트는 이 두 재앙을 너무나 잘 헤쳐나갑니다. 카라트는 튼튼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튼튼한지 갑옷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계대전 동안 미국의 군복, 군납 업체로 차출이 된 거죠. 일단 다른 브랜드들은 전쟁 기간 동안 버티지 못하고 망해 나가는 경우도 많았는데 카라트는 망하긴커녕 군복을 납품할 수 있다는 이 축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군복을 납품하면서 심지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이때 등장한 옷이 바로 카라트의 스테디셀러 초어 코트입니다. 그렇게 1차 세계대전을 잘 넘긴 카라트는 경제 대공황에서도 웃었습니다. 진짜들은 위기의 순간에서 빛을 발하죠. 카라트의 노동자 브랜딩은 이때 빛을 발합니다. 경기가 국가 재난 수준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다들 자기 입속 챙기기 바쁜데 카라트는 직원들을 위한 근무 제도부터 노동 환경이나 권리 등 지켜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지켜줬습니다. 그렇게 정직이라는 브랜드 밸류를 확고히 다지게 됐죠. 이 일을 계기로 카라트는 미국 노동자의 상징이자 워크웨어의 대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카라트는 왜 다른 브랜드들과 달리 된장색을 브랜드 메인 컬러로 사용할까요? 그 이유도 바로 카라트의 성장 과정과 함께합니다. 아무리 발전이 빨랐던 미국이라지만 이 카라트가 나왔던 1900년대 초엔 개발되지 않은 곳이 많았죠. 그리고 당연히 작업 현장에는 흙먼지가 많이 날렸습니다. 그래서 흙먼지가 묻어도 잘 티 안 나는 갈색 옷을 만들게 됐고 그때부터 이 된장색이 카라트의 가장 인기 있는 색상으로 자리 잡았죠. 된장색의 정식 명칭은 카라트 브라운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쭉 흘러 1970년대가 되고 카라트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 전까지는 완전히 노동자들을 위한 작업복이었다면 이때부터는 슬슬 패션 아이템으로서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러게요. 작업복이었던 카라트는 어쩌다 패션 트렌드가 됐을까요? 바로 1970년대의 안티 패션과 힙합의 유행 덕분입니다. 당시 미국은 사회 정치적인 문제가 많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인한 닉슨 대통령의 중도 사임이 있었죠. 지루한 역사 얘긴 그만하고요. 어쨌든 1970년대부터 힙합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전통적이고 형식적인 패션보다 개성을 중시하고 실용적인 옷차림이 트렌드가 됐죠. 그러니까 워크웨어는 이 조건에 정확히 부합했습니다. 그리고 워크웨어의 대표인 카라트는 점점 기능에서 패션씬으로 자연스럽게 올라오죠.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1990년대가 되고 힙합 문화는 미국에 완전히 자리 잡았는데요. 이때 최고의 랩스타였던 투팍과 에미넴이 카라트를 입고 나온 덕에 카라트는 힙합 패션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카라트가 힙합과 함께하는 건 꼭 미국에서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래퍼 빈지노가 카라트 제품을 입고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카라트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빈지노가 입은 제품들은 모두 카라트의 또 다른 라인이지만요. 그러면 에미넴이 입은 카라트와 빈지노가 입은 카라트는 뭐가 다른 걸까요? 빈지노가 입은 라인은 카라트 윕이라는 라인인데요. 워크인 프로그레스의 약자입니다. 이 윕 라인은 1994년 스위스 디자이너 에드윈 파에가 아닙니다. 오늘 역사 얘기를 너무 많이 했죠? 쉽게 말하면 미국 출신인 카라트와는 달리 카라트 윕은 유럽 태생 브랜드입니다. 정확히는 유럽 태생 스트릿 패션 브랜드죠. 그래서 핏도 벙벙하던 오리지널 카라트와는 다르게 일반적인 슬림한 핏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장르는 다르지만 카라트를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다 보니 디자인은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초어코트와 같이 오리지널 라인이 인기 있는 제품들은 아예 똑같은 제품을 조금 변형만 시켜서 출시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같은 디자인의 옷이 있다고 했을 때 카라트 윕이 좀 더 슬림한 컬렉션을 출시하죠. 그러면서 당연하게도 내구성은 더 떨어집니다. 오리지널 버전의 내구성과 기능적인 부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죠. 패션을 추구하는 힙한 스트릿 브랜드니까요. 자, 다시 카라트 오리지널로 돌아와 볼까요? 카라트는 워크웨어 출신이지만 가격이 비싸지기도 했고 다른 브랜드들이 더 튼튼하고 가격까지 싼 작업복들을 만들어내면서 카라트를 입는 노동자들은 찾기가 힘들어졌죠. 따라서 이젠 완전히 패션에서 한 장르를 차지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장르라고 단정 짓긴 어렵죠. 왜냐면 워크웨어면서 동시에 스트릿웨어기도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카라트는 타 브랜드에 비해 유행을 타기가 유리합니다. 스트릿 패션이 유행할 때도 워크웨어나 아메카지가 유행할 때도 어느 정도 유행에 탑승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최근 4세대 패션 트렌드로 자리 잡을 조짐을 보이는 옷이 바로 워크 자켓입니다. 칸예와 드레이크가 꾸준히 입고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조금씩 유행할 조짐을 보이다 올해는 루이비통, 프라다, 펜디, 사카이 등 명품 브랜드들에서 전격적으로 워크 자켓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올 봄과 가을에 워크 자켓의 유행이 고점을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유튜버분들 영상만 봐도 요즘 워크 자켓에 대한 내용이 많이 올라오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트렌드도 트렌드지만 이제 유행이라는 개념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2024년엔 스트릿이 저물고 올드머니의 해가 될 거다 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여전히 스트릿 패션을 기반으로 한 스타일링은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패션이라는 문화 자체가 이제는 하나의 사회적 형식보다 개인들의 취향에 맞춰진 경향이 강하죠.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성수동, 홍대, 압구정, 동네별로 스타일이 다 다른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행보다 그냥 나한테 잘 어울리면 장땡이라는 거죠. 저는 지금 영상 만들다 보니까 카라트 자켓이 그렇게 이뻐 보이는데요. 유행이라서 그런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카라트 이야기였습니다.